오늘 지금 얘기할 내용은 사실은 불교와 부적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에 가시면 정초에 뭐 삼재부를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정당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또 조그만 절에 가시면 점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의 행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이 행복을 주는 정도 지출이면 큰 문제는 없어. 마치 누가 로또를 뭐 1, 2천 원어치, 안 그러면 뭐 한 5천 원어치 샀어. 그 정도는 그 문제가 없어. 근데 로또를 일주일에 내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샀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합리적 지출 선상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돈 안 들이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럼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재밌는 장신구? 우리나라에 요즘 들어온 장신구 중에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깃털 세워가지고 동그라미 한 서너 개 이렇게 해서 깃털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미국의 그 인디언들이 맨 처음에는 그 뭐 구설수 없애고 뭐 나쁜 것들 잡는다고 이렇게 파리채 같이 전기 파리채 같은 거. 그죠? 그거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거 겁나 많던데?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 다 있어요. 그러면 깃털. 그거 얼마 정도 하죠? 한 3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사이로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런 거 그 정도 해서 붙여놓으면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정도 소모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도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미신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재밌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이렇게 썼죠. 애플 마크나 스타벅스 마크가 그 사이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요정, 어떻게 정령이에요. 그게 이제 물의 요정, 림프 뭐 이런 애들인데 걔가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마크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여러분 소리 안 들리죠? 그 마크를 이렇게 잘 들으면 소리가 들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글로 들어가서 커피를 주워 마시게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주술적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에요. 나이키도 부적입니다. 나이키 마크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렇게 새 날개 같이 생겼잖아요. 깃털 같이. 그게 루브르 가보셨어요? 뭐 어디는 뭐 잘 안 가보셨잖아. 내 주변에는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이 너무 많아.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혼자 다니는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브르에 가면 3명의 여자를 봐라라고 하는 여자 3대장이 있어요. 그게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저 모나리자, 그 다음에 사모트라케 섬의 니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니케 나이키는 영어 발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승리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예전에 한 적도 있죠. 그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된 그 니케상의 날개 모습을 보고 그걸 이렇게 그려서 나이키 마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면 승리한다. 그리고 너는 날르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좀 더 너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부적이에요. 그게 주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주술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면 부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부적 하면 유판 부적, 유판도 부적이고 그 다음에 저기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안곽화 그 부적입니다. 그걸 거기다가 고래도 그리고 뭐 하면서 그걸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술적 행위.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단한 부적은 태극기.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에도 모든 그게 이제 선천팔계, 후천팔계 이렇게 해갖고 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를 특징 짓는 문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는 원래 진원 문화인데, 그러니까 말의 문화가 있고 그림의 문화가 있거든. 그런데 이 그림의 문화 속에서 불교가 한 2000년을 살다 보니까 그림이 들어왔어. 불교 안에도. 그래서 불교 부적이 있다니까.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불교 부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연원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부적도 있고, 이게 아마 화장할 때 같이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 화장하고, 고려시대 때 신도들도 화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부적들도 같이 넣어서 태워주고, 그리고 불에 타면 그 다음 세계로, 사후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돌아가신 물건을 태워주고, 그 다음에 백중 때, 아니면 천도제 때, 그분에게 전달할 물건을 태워주고, 이렇게 태우죠. 그래서 같이 넣었던 걸로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탑에 들어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유물이 남아있어요. 없는 거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 종합 선물 세트로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적들을 목판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하나로 다 이렇게 찍어내게. 한 방에 다 찍어내게. 그래서 멸죄 성불부, 죄를 멸하고 붓다가 되는 부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정토 왕생하는 부적도 있어요. 이거 흥나게, 이런 부적은 수록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49제 안 지내도 되잖아. 부적 하나 하면 되는데 굳이 49제를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파지옥 부적도 있습니다. 지옥을 깨트리는 부적. 근데 이게 바보다? 왜? 그냥 정토로 가는 부적을 하나 쓰면 이 지옥 깨트리는 부적은 필요가 없어. 지옥 깨트리는 부적은 지옥에 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토 부적이 뻥크가 났을 때 혹시 지옥에 가게 되면 이 부적을 또 써야지. 탈지옥부도 있고, 지옥을 깨트리는 부적도 있고, 지옥에서 미션 임파서블 이래가지고 싹 빠져나오는 부적도 있고. 별 희한한 부적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올해 연말쯤에서 음력 설이 다가오고 이러면 불교 부적만 모아서 호신용 부적집을 하나 만들어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편으로 진원, 영어만, 진원만 이렇게 범어로다가 샥 써가지고 그걸 모아서 병풍같이, 조그맣게, 요렇게 호신용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 생각이에요. 좀 그지같이 이렇게 미신틱한 부적 말고 아주 이렇게 딱 천으로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해갖고, 부적 종합 선물 세트지. 그래서 주사로 인쇄를 하면 이게 굉장히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펼치면 부적 세트.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설에 돈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세뱃돈. 근데 5만 원씩 주면 부담이 되고, 1만 원씩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받으면 고맙지.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1만 원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들을 주면, 그 사람이 지갑에 들어가면 1만 원이라는 거는 지갑에서 사라져요. 마치 바다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흔적이 없어져. 누가 줬는지 그 기억하나. 1만 원 받고 감동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 근데 어떤 호신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하면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가방 같은 데들 이렇게 좀 이쁘게 달고 다니게, 아주 좀 이렇게 좀, 일본에 그런 게 많거든. 일본에 가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주 영험스러운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유행을 시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의 시절이거든. 예전같이 뭐 미신이에요. 미신은 웃기고 있네. 요즘 뭐 그런 거 뭐 귀신 믿고 뭐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재미로 하거든. 그 재미의 금액이 10,000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커피 2잔만 마시는 건데 뭐 그거 뭐 이렇게 마시나 저렇게 마시나 그런 정도.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세뱃돈으로 나는 10,000원 받을래? 그런 부적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래? 그럼 나 같으면 부적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것 같아. 나한테 선택권을 준다면. 그래서 이거 대박 아이템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 그래서 작가를 초빙을 해서 그걸 이제 부적을 또 잘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영험스럽게 그려봐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 말고 무언가 부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지에서 영험해, 용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적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그놈이 부적 쓰고 있겠어? 지 인생이 바뀌었겠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점쟁이가 점을 그렇게 용하게 맞추면 그냥 로또를 맞춰. 너 점 보는 것보다 로또 맞추는 게 더 많이 번다. 네가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얼마 전에 터졌어. 1조 6천억짜리. 번호만 맞추면 1조 6천억이야. 1조 6천억. 한 번만 맞춰라. 한 번만. 그러면 LG전자 1년 매출 1년 순수익보다 많다. 1년에 1조를 순수익으로 내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도. 뭐 삼성 이런 데 빼놓고. 거의 없어. 그런데 그거 1조 6천억이면 세금 떼고도 한 1조 정도가 남는데 그거 한 번만 맞춰. 그럼 네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아무리 돈 가치가 없어도 1조면 강남에 성을 지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마. 부적을 통해서 뭐가 용한 게 있어요. 비싼 거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재료비 똑같이 듭니다. 재료비 얼마 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정성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고 주사값은 조금 있어요. 그래도 한 1, 2천 원 정도 들 겁니다. 많이 들어도.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인생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너무 무미건조하게 사는 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예술과 낭만이라는 게 있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소비를 하는 거. 영화도 마찬가지. 다 개구라예요. 그럼 영화가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 있어? 아바타 개구라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왜 그걸 봅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우리는 14,000원, 13,000원, 15,000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들어가면 불교 안에서 부적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요거 한 장 가지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로또를 맞아도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짜 대박짜리 맞지 않으면. 요즘 로또가 워낙 많이 나와서 뭐 십몇억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면 끝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 그렇지 않지. 아니, 다 아시잖아. 근데 그걸로 인생이 그렇게까지 바뀌겠어? 그 로또보다 더 좋은 게 부모님 로또가 있죠. 부모님 로또가.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시면 혼수용으로 결혼할 때 등골이 약간 휘더라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로또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건전 이렇게 공익적인 것도 하잖아. 자, 기도랑 관련된 얘기 말고 부적과 관련해서 부적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에 좀 올려봐. 입술대기 같은
같은 거 붙이는 거는 그걸 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입춘대길 같은 경우도 부적이에요. 광범위한 의미에서 부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그런 얘기들도 썼죠. 그런 거를 입춘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붙이는, 그래서 부적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렸을 때 포스터 붙이고 이런 것도 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불불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적에, 하나는, 그 부적의 마법에 걸렸어. 하나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래서 그 부적이 효과를 발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소멸하게 됐어. 그 부적 진짜 강력한 그 포스터와 더불어서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둘만 낳자 이렇게 해서 어린애 둘이 이렇게 같이 그네 타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둘도 많다 이러면서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을 해가지고 끈으로 묶은 거. 나 이거 포스터 아직도 이 부적의 힘이잖아. 굉장한 부적의 힘이. 그래서 글씨보다는 그림이 좀 더 강렬한 힘을 주거든요. 강렬한 이렇게 인상을 주죠. 그래서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현대판 부적 교통표지판 되겠습니다.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통표지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딱 나오잖아. 언어가 필요가 없죠. 뭘 해석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우리 같이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표지판 중에 뭐가 있냐면 뱀 그림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이제 뱀 출몰 지역 표지판이야. 있다니까. 진짜. 시골에 가면 있어. 그거 안 봤으면 인생 행복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시골 쪽이라니까. 남산 이런 거 다 좀 안 좋은데. 예, 강남에 그 뱀 출몰 그게 있겠어? 교통 표지판이 있겠어? 야생동물 출몰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땅꾼을 부르는 부적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자, 경면주사를 사용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 경면주사를 그게 이제 붉은색이기 때문에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그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적은 태워 마시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 경면주사는 돌가루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면주사가 약성을 발휘하면 정신이 이렇게 우황청취만 먹었을 때 이렇게 쫙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서 마치 부적을 태워 마시면 효과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그림의 효과가 아니고 주사의 효과예요. 주사의 약성. 그런데 주사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주사는 정제된 주사는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이라서 둘 다 굉장히 강한 중금속이에요. 인체에 유해한. 딱 들어봐도 수은과 유황 세잖아. 야 이거 센데? 그런데 주사가 돼서 안정적 주사, 좋은 주사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약으로 쓸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주사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그게 이제 안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조금 구멍이 나거나 이러면 배터리가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사도 안정적으로 잘 정제된 주사는 문제가 없어요. 독성이 없어. 하지만 조금만 불안전하면 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적을 태워 마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안정적 주사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금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금 식용론자 중에 하나잖아. 제가 금 매니아고 금 찬양자, 이게 조금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주술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금을 먹는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식용금. 그래서 여러분이 초밥집에 가도 금이 올라오는 경우 있고 그냥 빵집에 가도 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사지 하러 가면 금을 넣고 다다다 뚫어주고 그런 거 다 99.99% 금이에요. 그런 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우황청심만 싸는 것도 99.99%짜리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4K를 가지고 그런 걸 하면 거기 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 외에 다른 부분 14K가 아마 한 45% 정도가 금일 거예요. 그게 이제 18K는 한 75% 정도가 금일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른 금속이잖아. 그리고 그 다른 금속에 색깔을 넣으면 로즈 골드, 뭐 핑크 골드, 뭐 이런 게
맞잖아. 화이트 골드 이런 게 잘한다니까 내가. 근데 금이 똑같은 금이라고 18K 갈아 먹으면 그게 다른 금속 들어가서 인체에 유해하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금을 먹습니까? 좋은 금, 비싼 금, 99.99짜리. 그거는 먹어도 몸에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주장인데 몸에 열을 내고 그 다음에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정신을 좋게 하는. 옛날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포박자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와. 나도 그게 어느 정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거 낚여가지고 한동안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90년대생인데 이렇게 약간 노안을 가지게 된 거야. 그 금 부작용이야. 그래서 얼굴 보면 90년대생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90년대생이에요. 해보셔요. 부적을 샀을 때 사고 나서의 유효 기간이 궁금하고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없애는 방법. 그래서 부적의 유통기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한 1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적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게시판 같이 아까 그 교통 신호판 같이 만들어 놓은 부적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림으로서 포스터에 유통기한이 있겠어요? 불조심 포스터에 유통기한이 있겠어요? 없지.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지만 어떤 부적에는 거기에 어떤 에너지 같은 걸 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오래되면 배터리 방전되듯이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끝나면 다행인데 안 좋은 게 찰 수도 있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야.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쓰고 냅두고 가면 거기에 샘물이 고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 좋은, 썩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고이면서 그래서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배터리만 방전되고 끝나면 모르는데 그게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술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함부로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주술적으로 만들 때는 부적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에너지를 잡아서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인간의 주변을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마치 인공위성처럼 나를 보호해 주는데 그게 점점 탁해져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중에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해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태워버려서 없애야 돼요. 그냥 태우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태워도 됩니까? 태워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불안하면 뭐 사찰에 정월대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재 소각할 때, 입춘 아니면 백중 이런 때 그냥 같이 넣어서 태우면 돼요. 빤스랑 같이 태우시면 돼요. 여러분 빤스 태우잖아. 삼재 때 빤스 태우잖아. 그 빤스에다 이렇게 딱 넣어. 되게 재밌는 거. 이건 진짜 야리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내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주술적인 걸 많이 배웠거든요. 부적을 태울 때 그런 에너지가 있는 부적은 걔가 나갈 때도 있어. 나갈 때 태우면 골치 아파. 들어와 있을 때 태워야 돼. 나갈 때 태우면 얘 통제를 못 한다. 여러분은 몰라. 그래서 그냥 1년 지나면 태워. 오래되면 그게 그런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부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돌이라든지 뭐 약간 신령한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그런 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사물이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지만 민속품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래된 거는 불을 통과하면 그게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가졌던 물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거겠지. 그죠? 반복되겠지. 녹으면서. 하지만 불을 거치면 그 에너지들은 다 차단돼요. 그래서 사땡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결혼할 때 함으로 함지고 들어갈 때 바가지를 깨는 경우도 있지만 불 같은 걸 이렇게 태우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불을 뛰어넘는 게 힘들면 황토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황토를 넘어서서 황토가 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태우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나쁜 기운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된 물건은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걸 가졌던 사람들, 명품에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속이라든지 나무에는 그런 에너지가 잘 안 붙어요. 근데 금속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에너지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오래된 금이나 보석이 있으시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리하고 나서 다시 주느냐? 아니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자비심을 베풀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약간 야리한 것 같은데. 일종의 부적 아닐까요? 금강정. 그만해. 커피 쿠폰 하나 줬잖아. 그거 안 줘도 되는데 이거는 궁금해서. 금강정. 모든 상징이 있는 것들은 부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금강저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나올 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체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림으로도 가능해요. 그림으로도 가능해요. 저 천태종 같은 경우는 마크가 아예 금강저잖아. 천태종 마크가. 그래서 충분히 다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가 계열석 물어봤던데 계열석 올라갔네? 누구지? 계열석? 제가 좋아하는 계열석? 달마도도 부적이에요. 달마도 같은 경우도 그게 원래는 남종 문인화라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직업화가들이 그린 게 아니고 직업화가 그린 걸 공필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린 거를 문인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군자 같은 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뭐 난을 잘 그렸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문인화예요. 문인화. 그리고 그 남종 문인화의 시원을 연 사람이 중국 당나라 때 왕유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시선 이태백, 이백, 시성 투보, 시불 왕유입니다. 그리고 이 왕유가 남종 문인화의 시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붓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에서 왜 공부한 사람들이 그림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서양화는 붓하고 펜이 달라. 그림 그리는 붓하고 글씨 쓰는 펜이 다르다니까. 근데 동양에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어. 놀리는 게 거의 논리 구조가 비슷해. 구조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여가에 이렇게 자기의 경계를 표현하려고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운치 있는 그림들을 그려요. 그걸 문인화라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선불교가 유행할 때 나오는 게 달마도입니다. 달마도. 근데 달마도를 보면 눈깔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눈꺼풀을 띄어서 그래요. 달마가. 나중에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천근만근하니까 이걸 탁 띄가지고 탁 던지니까 뒤에서 차잎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눈꺼풀에 생긴 차잎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 그냥 썰입니다. 썰. 그런데 그걸 그려놨기 때문에 달마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모든 곳을 다 보고 새콤입니다. 새콤. 고대판 새콤이 달마도입니다. 그래서 달마도 하나만 놓으면 모든 것들이 못 들어온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롱실천의 포박자 4편에 보면 나무에다가 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패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찍는 걸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그리는 방식은 훨씬 더 연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가 제일 좋은 거예요. 패가. 부적 패.
마치 호패같이. 그리고 그 만드는 부적 나무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은행나무 같은 거, 오래된 은행나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기로 가장 유명한 나무는 벽조목이라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추나무는 속이 빨개서 주사처럼 붉은색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벼락을 맞으면 그 벼락의 기운이 그 안에 쫙쫙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벼락의 기운이 들어간 거 필요 없지.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금강저가 있기 때문에. 이 금강저가 벼락이거든. 또 이게 딱 있잖아.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이거 사람들이 자꾸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이거 똑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손으로 쥐기도 좋고, 호두보다 나아. 그리고 이게 어디 아플 때 쑤시기. 벼락 들어간다, 벼락. 어우, 벼락 맞았어. 오른쪽으로 돌리면 벼락이 이렇게 스프링 구조로 해가지고 싹 들어가. 이렇게. 굉장히 튼튼해. 순우는 아닌 걸로. 순운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순운은 아닌 거야. 순운은 이렇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925 정도 스털링 실버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네. 보통 이제 장신구로 많이 쓰는 게 다 925예요. 그걸 순운이라고 해요. 그냥 999 49을 순운이라고 안 하고 925도 순운이라고 해.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 같아, 지금 이걸로 보면. 그래서 제 손으로도 안 이어져, 이게.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근데 이거 저 만들어준 분이 이거 30돈이고 뭐 40만 원이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 틀이 없어졌다고. 근데, 요즘 근데 뭐 다시 틀을 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적 쓰는 사람에 따라서 교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운을 받아서 자기가 막 두 종류 다 있어요. 책을 보고 그리는 부적도 있고, 신내림 받고 뭐 신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필을 그려요. 마치 예술가가 영감을 가지고 하듯이 그림도 그렇게 영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시 같은 거 쓸 때도 그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글 쓸 때 이렇게 딱 졸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쓰거든. 제가 밴드에다 글 쓸 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졸다가 이거 아닙니다. 뭐 금이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은 금 자체로서의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 부적은 부적 자체로서의, 그러니까 부적은 주사예요. 주사가 대장. 그리고 그림이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 그건 이제 달마도 같은 태극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뭐 세상을 바꾼다거나 할 정도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재미 삼아서 뭐 신선전이나 열선전 같은 유향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정도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체록하고 쫓아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화홍련 같은 귀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신을 경험한다고 해서 장화홍련 같은 귀신을 만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지 안에서 제외를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계열석이라고 하는 거는 계혈, 닭피, 돌 안에 닭피가 박혀 있는 거예요. 주사 성분이 돌 안에 천연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붉은색이 나는 돌을 가지고 뭐 도장 같은 걸 만들면 그게 이제 벽조목 도장보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보다 더 위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름을 찍으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 있어요. 도장이 부적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주사로 찍는 거예요. 그걸 인주라고 하는데, 원래는, 지금은 물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찍지만, 원래 옛날에는 그 주사인주입니다. 그래서 인주예요. 인주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 인장을 쓰면 그 도장법을 주사를 쓰면 지금도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있냐면 서각 같은 거 하거나 그림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장 찍으면 주사 인장을 쓰면 이게 빛이 납니다. 약간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속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부적이에요. 부적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저거 뭐야, 도서. 하도 낙서에서 유래되는 거고, 그걸 합쳐서 도서책이라는 게 의미도 도출되지만 낙관이라는 것도 낙관의 다른 이름이 도서예요. 도서. 그래서 그런 게 다 부적이에요. 계열석 좋은데 구하기 진짜 힘들고요. 진품 거의 없으니까 굳이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가 짭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에는 120%의 가짜가 존재한다. 그게 이제 문화재를 많이 수집하셨는데 우리 어른께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120%가 가짜다.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구입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의 오품점에서도 부적을 팔거든요. 그런 대량적인 부적하고요. 절에서 연초에 그 관진 부적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랑은 같은 품으로 보면 안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불교용품점에서도 부적을 팔고 그게 뭐 3,000원에 파는 것도 있고 5,000원에 파는 것도 있고 10,000원에 파는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사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어떤 분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겠지. 그렇게 해서 그걸 납품을 하는 건데, 절에서 대량으로 줄 때도 그런 걸 사다 주는 경우입니다. 그 스님이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명도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해서 되려나 모르겠다. 법명도 한 사람씩 법명을 받으면 스님이 짓는 거지만, 뭐 불교대학 졸업해요 이러면 그 누가 줘? 법명 사전이 있어, 사전이. 예, 그러면 그게 몇 페이지부터 이렇게 해갖고 계속 돌려. 목차가 있다고, 이게. 예, 천불명우경처럼. 그러면 5번까지는 몇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는 몇 페이지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못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 한 번 지으면, 기우진님 10만원 후원, 내 개인 채널 아니라고 얘기했지. 내 개인 채널에 하라 말이야. 여기 진흥원 채널. 하지만 상도덕상 기우진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이게 대원 장경호 회장님께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당신의 사제를 이렇게 희사해서 큰 재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런 불교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시설도, 이게 다 무료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기부를 많이 하셔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불교 발전이라든지 포교를 위해서 좋게 쓰일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적 그냥 버리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절에서 신도님들 이름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원문 같은 거,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처럼 꼬리표 같은 거 이제 다시 하면 다 띄잖아. 한 번도 그거 그냥 버린 적 없습니다. 저는 그걸 다 소각합니다. 이름 써지는 건 그래서 모읍니다. 아예 박스떼기로 모읍니다. 그렇게 다 소각합니다. 그게 옛날 방식입니다. 이름 쓰여 있는 거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버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쇄기 쓰셔야 됩니다. 파쇄기. 예, 파쇄기 쓰면 지금 현대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태운다는 게 너무 일이 많거든요. 저는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태우는데 일반인들은 태우기가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어디까지 태우냐면 누가 쌀을 올렸는데 쌀 봉지에다 이름 썼어요. 그럼 쌀 봉지는 태웁니다.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이름이 들어간 것들은 신상 정보 때문에 태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용도 아닙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고 거기에 생년월일 같은 게 쓰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어떤 그 사람의 비밀 코드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 그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귀하게 여겨서 언제나 태우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성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전설의 고향 572편 이런 거 보면 그런 사람 그런 거를 함부로 버렸다가 쥐나 이런 게 먹고 변신을 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그거 되게 재밌어. 자, 그리고 쌈박한 질문 누구 하나 하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드리겠습니다. 해봐. 쌈박하지 않으면 안 줄 거예요. 염두를 넓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적 의미도 있나요? 아닙니다. 염주는 수주라고 그래서 숫자를 셀 때, 수식관이라든지 호흡하거나 연부를 할 때 숫자를 셀 때 쓰는 거예요. 단지 저같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호신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사가 들어간 염주알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사는 잘 깨지는 성질이 있어서 주사만 가지고는 염주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가루를 해서 압착을 하고 코팅을 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구멍을 뚫어 놓다 보니까 그쪽으로 빨간 물이 좀 새서 옷에 물이 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용으로 나올 때는 플라스틱이나 돌가루에 섞어서 주사를 넣고 이렇게 돌리는, 그러니까는 그냥 많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주사가루 100%를 해서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계열석 같은 경우는 그냥 주사가 돌에 박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사 성분이 많은 게 아니고, 주사 성분이 많으면 우리가 약간 자석에 쇳가루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면 약간씩 깨져요. 주사 성향이 그래. 그래서 경면주사라고 하는 게 경면산에서 나온다는 설도 있고, 마치 그 주사의 원석이 약간 거울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경면, 거울면, 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런 잡지식의 황제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거를 과연 도대체 이 나라에서 누가 알기는 알까 싶을 정도로 저도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를 다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나 미치겠다. 더 웃긴 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거를 대부분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상한 거래.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런 게 먹어주는 시절이 됐어. 이게 문화산업이야. 그리고 학문의 영역을 넘어가는 융복합산업. 대단합니다. 저 보살님에게 이 책을 드리는 걸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지금 금수저를 타고 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출가를 했을까?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주제로 잡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댓글 다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